안녕하십니까. 1월 21일의 증시전략센터 최은정입니다. 아시아, 유럽에 이어 미국 증시까지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비교적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나왔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지수에는 하락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추가 긴축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담감입니다. 국내 증시가 2100선 내주고 2090선마저도 겨우 지지가 되는 양상인데요. 16포인트 하락한 20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하락 반전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빠져 있고요. 530선 지지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을 맞아서 관망세가 짙게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참여를 해주십시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주말 어떤 관망 심리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이 경기 성장률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긴축 전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발 우려가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포인트 하락한 209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103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208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이 확대된 데다가 기관도 장중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5일선은 크게 밑돌면서 2090포인트를 지지하며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 포지션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24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200억 원 매도 우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70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장중 기관의 매도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한 53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34포인트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기관의 매도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520포인트 후반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 낙폭을 줄여가면서 530포인트를 지지하며 0.5% 약보 확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5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4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이 이 시간 매수로 찍게 되면서 19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월 20전 상승한 1,1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 데다 역여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4원 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초가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출하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약세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약보합권을 움직이면서 98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모두 현대모비스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2%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LG화학도 1.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역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KB금융과 신한지주가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1.7%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0.1%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는 외국인의 매수로 이 시각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자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주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2%,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도 3%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부터 교보증권까지 1% 이상 떨어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우리 측에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하는 등 남북 화해 무도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장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전기와 광명전기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선도전기와 재룡산업도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도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농업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남제분과 남해화학이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조비가 1.8%, KG케미칼도 2%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조절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호재로 신고가 쓴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숨 고르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LG전자를 매수하면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안항공 이틀째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대한통운이 매각될 것이란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2.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으로 SK가 오늘 신고가 갈아치웠고요. 대우차 판매는 대우버스의 분할 매각될 예정인데요. 구조 조정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 흐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자리하셨고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거래일을 빼고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줬던 외국인이기에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하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태국 등 신흥국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순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건지 좀 우려를 해야 하는 건지 좀 말해주세요. 일단 몇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코스피 지수가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익 실현의 욕구를 좀 자극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외국인의 매도를 좀 부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최근에 순매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약 1,2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의 그 순매도 종목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약 삼성전자를 약 7만 주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 매도 금액 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만 매도가 좀 많이 치우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국내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고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 위에는 있지만 PER로 보면은 아직까지 저희 국내 증시는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는 다시 한번 충분히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집니다. 개인들은 떠나는 외국인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벌써 일주일 새 1조 6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다고 하죠. 재빠르게 시장에 좀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복귀를 마냥 기뻐할 수만이 없는 게 개인들이 비싸게 사서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받아야 하는 이른바 상투 잡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지석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우려스럽지 않은지 역시 박양주 연구원님과 같은 의견이신지 좀 여쭤보고요. 개인들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투는 보통 기관이 형성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도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은 거의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거기다 물량을 정리를 하고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쯤 지금 이평선과 이격도도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 매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양이 역대 거의 최고치라고 들었습니다. 신용 물량 자체를 한 번쯤은 줄이고 가는 그런 조정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경제가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 부양책에는 QE2라고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미국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긴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이 상투 잡는 것보다는 한 번에 눌림목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른바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따져보면 7.5% 정도의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감안하고서도 더 큰 수익을 보고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타이밍 개인들이 과연 매수의 적기인지 너무 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지 대응책 좀 짜주세요. 박영주 연구원님. 네, 최근에 그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결코 추천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미수거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일정 비율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매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으로 이렇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지수가 상승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 비용이라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에 신용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을 잘 하시면 상당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작용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좀 자제를 하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토크 시간에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포트폴리오 내 종목 배틀 종목들 확인을 해보죠. 네, 박양주 연구원님 4가지 종목 들고 계십니다. 기업 탐방 후 성장성을 확인했던 Y솔 지난주보다도 7%나 더 주가가 올랐습니다. 수익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에서 단연 돋보이는 수익률 1위 종목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에서 빛나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더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매수하신 지는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예스24도 역시 10% 이상을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세한미디어는 올해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면서 두각을 내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밀려있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내셔널 플러스 역시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던 종목이죠. 자, 두 종목을 매도하십니다. YG원 지난주보다 수익이 다소 줄었는데요. 그래도 11%나 수익을 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거고요. KTCS는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건데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 일단 축하를 드려야겠죠. 50% 육박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일단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Y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동통신 방식이 이제 3G인데 내년부터 이제 4G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4G에 대한 그런 시설 투자도 활발히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 4G로 변환하게 되면 오히려 Y솔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는 상당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00원 정도가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약 1,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PER이 이제 6배에서 7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즉 상승 여력은 상당히 더 클 걸로 보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많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약 13,000원에서는 약간의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약 12,0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약 12,000원 정도에까지의 조정이 나온다면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이솔에 이어서 어떤 종목 더 살펴볼까요? 와이스토리의 이제 세아 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고 실적의 그 증가율이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10%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아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올해부터 2차 전지 양극할 물질로 본 영업이 상당히 변화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상당히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세계 상당히 탑 기업이고요. 그 2차 전지의 소재인 양극할 물질 역시 상당히 공급 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세아미디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려는 2차 전지의 양극할 물질 역시 상당히 판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설명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은 증시 결과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 하락은 하나의 재료 노출로 인한 그 차익 실현 물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와이솔 같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세안미디어도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박양주 연구원님 4가지 종목 봤고요. 이번에 강지석 과장님 배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강지석 과장님 3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유비벨록스가 한 주간 이 정도의 수익을 낸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비벨록스가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한 주가 지난 지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익을 내줬죠. 16% 이상의 수익입니다. 자, 한솔테크닉스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 있고요. NHN이 한 주간 주가 등락폭이 참 컸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신작 게임인 테라겠죠. NHN은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9% 정도 가격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잠시 뒤 강수석 과장님 설명도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종목 매도하십니다. LS인데요.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1월 7일에 매수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강지석 과장님, 네. 종목 AS 부탁드리죠. 네, 일단 뭐 유비벨로스, 스마트카라는 재료로 일단 그 상승폭을 크게 이끌었는데요. 일단 스마트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유비벨로스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스마트 카드라든가 스마트 카드 있고요. 또 유심 카드라든가 저희가 핸드폰에 사용하는 모든 카드들이 아마 유비벨록스에서 지금 거의 다 생산을 하고 거의 독점에서 과점을 넘어서 독점에 가까운 그런 공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한 모습 자체가 지금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더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고요. 일단 전고점을 한번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부근인 21,5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솔테크닉스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일단 1차적인 그 물량 비중을 줄이는 가격이었던 그 56,000원 자리에서 한 번쯤 손절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자리지만 안 파셨던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자체가 그저께부터 그 투신이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신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 이틀의 양봉이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6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하는 거를 확실하게 지켜보시고 꾸준하게 더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저항점은 바로 한 62,000원 선에서 63,000원 이 근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NHN은 일단 테라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영업 비중이 한 7%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테라가 대박을 쳐도 영업 매출액에서는 7%가 대박이 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테라에 대한 관심은 조금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의미 있는 저가 부근에서부터 그 고점까지 약 0.618 정도의 되돌림이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20만 2천 원대 가격입니다. 20만 2천 원을 지금 지지를 받고 지금 20만 4천 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온다면 제 생각에는 뭐 21만 8천 원이나 22만 원 정도 근방까지는 다시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오신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기석 과장님, NHN 지금 매수 시기로 봐도 괜찮겠어요? 제 생각에는 20만 원이 깨지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는 매수를 더 추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LS를 오늘 제가 일단 매도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신권에서의 매도세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아무리 그 뭐 재무제표상으로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고 하지만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손절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LS는 일단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탄력 둔화는 제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10만 원대 근방까지 한번 트라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 한번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배틀 보유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신규 배틀 종목 살펴볼 차례입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두 가지 종목, 강지석 과장님 한 가지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박양주 연구원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오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뭐 시가총액이 약 4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약간 뭐 작은 기업일 수도 있지만 오텍 같은 경우는 그 앰뷸런스 같은 특장차를 만드는 국내의 최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순이익이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순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텍의 최근에 공시상을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청평 캐리어라는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했는데요. 청평 캐리어는 예전에 그 대우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용 에어컨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KTX의 전량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고속철도 관련된 테마로도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말씀드린 청평 캐리어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지분법 이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평균 약 4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데요. 청평 캐리어가 올해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3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250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텍 같은 경우가 청평 캐리어의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분법 이익을 반영을 하면 올해 오텍의 순이익은 약 100억 원을 웃도는 실적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R이 한 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에 가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브라질 고속철도를 수주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어가 KTX 에어컨은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형 증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상당히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현재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21선이 놓여 있는 뭐 3,800원 정도 선에서도 주가의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올해 실적 대비 한 PR 6배를 적용하면 한 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상당히 업사이드는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약 3,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안정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이 종목에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오텍 역시 기업 탐방 다녀오신 건가요? 오텍은 아직은 못 가고 예.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탐방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이솔이 워낙에 큰 수익을 내서 박양주 연구원님 스몰캡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텍을 사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오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장 큰 포인트가 말씀드린 그 청평 캐리어 예. 인수권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고 그 캐리어의 실적이 회사에서 말씀한 대로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은 한 50% 정도까지 좀 많이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굉장한 자신감이세요. 오택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강지석 과장님 새로운 신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강지석 과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성 LST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어저께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가격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는 종목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종목을 좀 골라봤고요. 근래 그 폴리실리콘 가격을 체크를 좀 해보다가 스팟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폴리실리콘 스팟 가격 자체가 지금 80달러에서 70달러 그 사이에서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지금 눌림목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된 상황이고, 원래는 제가 OCI를 좀 추천을 드리려다가, 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성 LST로 좀 급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오성 LST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태양광 산업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성 LST는 지금 그 자회사인 한국실리콘과의 그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지분법 이익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소형 기업의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은 태양광 사업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깬 그런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16,250원 정도나 500원 뭐 그런 정도 근방에 눌림목이 한번 발생한다면 자신 있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그 폴리실리콘 그 수급 푸드체인 자체가 그 먹이사슬이라고 하죠. 업체들 자체가 상당히 지금 그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도가 높고 제품이 좋은 제품들을 그 만들어내는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더 기업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매출 자체도 지금 OCI와는 다르게 오성 LST 같은 기업은 지금 후발주자로 나선 기업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태양광 산업을 거래를 할 때 보통 이제 공급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공급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장기 계약으로 맺기 때문에 그 폴리실리콘 스팟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0달러에 뭐 3년 동안, 5년 동안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 신규 기업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한 상태라면은 충분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른 것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오늘 제가 매수가 제시해드린 게 지금 16,300원에서 16,800원인데요. 매수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씩은 그래도 좀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고점이 16,250원 근방에서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원 넘어가시면 한 번쯤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지석 과장님 말씀은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17,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아니라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16,500원 선 전후로 사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통 예.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 그 매매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전 고점을 눌림목을 지지를 받고 더 올라갈 때 더 큰 폭의 상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점에서는 한 번쯤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성 LST 강지석 과장님의 신규 종목이었고요. 자, 한 종목 더 남아있죠. 박양주 연구원님. 예, 신규 배틀 종목 보겠습니다. 네, 그 TSM텍인데요. 이번 주에 한번 탐방을 다녀온 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제 강지석 과장님이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TSM텍 같은 경우도 태양광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TSM텍에서 그 사업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튼 다른 그 플랜트 기자재 업체와는 다르게 티타늄이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랜트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은 올해 그 최근에 저희 나라가 작년에 그 UAE로부터 원자력 발전 그 수주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원자력 발전 관련된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경에 아마 수주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TSM텍이 상당히 그 수주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시장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있고요. TSM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OCI나 해외에 있는 GT솔라라는 그런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에게 태양광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 중에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TSM텍 같은 경우는 리액터라는 반응기를 생산을 해서 OCI나 미국에 있는 GT솔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OCI가 설비 증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TSM텍의 태양광 장비인 리액터 역시 상당히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서 매출 역시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SM텍은 과거 이제 키코 때문에 작년에 실적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키코 부분들은 올해 1월 달에 상당히 청산이 돼서 키코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희석화가 됐고 수주도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약 4% 가까운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정의 폭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2,000원에서 12,800원. 현재 가격대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약 1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1선이 좀 위치한 11,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TSM텍까지 박양주 연구원님 새로운 종목 배틀 신규 종목 봤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빠르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대우증권입니다.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증권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을 25,7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844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게 가장 큰 궁금하신 점이시고요. 그래도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다. 박양주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증권주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기는 했는데요. 근데 증권주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인 반면에 여타 증권주들은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오르면서 하나의 과거에는 이제 그 적립 펀드가 상당히 시장에 유행이었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랩 상품이 상당히 유행했는데요. 어제 금감원에서 스팟 랩 판매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랩 판매가 상당히 많은 증권사인 대우나 삼성증권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대우증권이 약 3.8% 정도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정책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번 공고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랩 판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타 증권사에 비해서 브로커리지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을 상당히 많이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 이슈였던 랩 상품의 그 판매 금지가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발목을 잡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매수했던 가격대인 약 26,700원 그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약 26,700원 21선까지 한번 조정이 된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대우증권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자동차 부품주 세종공업 보겠습니다. 5782님께서 14,050원에 40% 정도 비중이 있으시다고요. 매도는 얼마에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신 겁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공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기업인데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PER이 6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부채도 한 50% 정도로. 이 정도면 부채 비율도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부채 비율이 너무 없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기업은 적당히 빚도 내가면서 좀 더 경영을 더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부채 비율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채 비율이 아예 없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한번 관련주들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SL이라든가 뭐 만도 뭐 이런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모비스와 그다음에 만도 이 두 종목 자체가 지금 약간 다른 가격의 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도는 한 2% 가까이 1.5% 이상을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3%가 넘는 하락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공업은 아무래도 현대차향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 신형 아반떼 쪽에 부품을 상당히 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묻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뭐 14,05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그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그 빠질 때 좀 급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구간은 약간 횡보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13,100원이나 요 정도 구간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은 꾸준하게 좀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그 15,600원이 일단 이전 고점이네요. 15,600원의 이전 고점이 조금 안 좋은 모양으로 빠졌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많이 그 주식 중에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영망치 형태가 좀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패턴 자체가 약간 상투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이 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대에 좀 크게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4,000 요 봉이 시작되는 14,500원서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종공업 살펴드렸습니다. 만도,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까지 같이 함께 살펴봐야 할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SKCNC 살펴드리죠. SKCNC를 가지고 계신 분은 4117님이시고요. 97,400원의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손절가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0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문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주가 흐름인데요. 주식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장 좀 크게 하락하고 있죠. 아무래도 오늘 지수의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는 것 예.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약 2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타 대형주의 부담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CNC 같은 경우는 뭐 IT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뭐 해외 수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뭐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에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과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점들이 좀 최근에 주가의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약 9만 원 정도의 선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10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고가가 10만 4,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간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실적 모멘텀이 재차 부각이 된다면 그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한번 최근에 뭐 IT 솔루션이라든가 모바일 솔루션 쪽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쪽에 대한 매기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생각하신 목표가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참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전에 박영주 원고님께서 지금 지수가 26포인트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셨죠. 말하는 도중에 지수가 208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1.2% 정도 조정입니다. 선물 쪽에서 만계약 이상이나 매물이 나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도 현재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이고요. 530선 붕괴가 됐네요. 4포인트 조정받은 528선입니다. 박영정 의원님, 네. 시장 흐름 잠깐 좀 짚어보고 가야겠어요. 좀 너무 염려스러운 건 아닌지요? 네, 최근에 이제 지수가 2100선 위에서 좀 상당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한번 나올 조정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수가 큰 조정 없이 상당히 잘 버텨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조정폭이 단기간에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낙폭이 심한 편인데요. 네. 이러한 낙폭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어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가 된다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가 매수에 상당히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중국에서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긴축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저희 증시의 또 조정의 빌미를 이렇게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추이를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는 봐야겠지만 약간의 오늘 오후에 지수의 낙폭이 줄어든다면 다음 주에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린 격이 됐네요. 중국의 긴축 조치가 아시아, 미국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오늘은 좀 영향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염려스럽지는 않지만 향후의 흐름도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성윤광전투자입니다. 성윤광전투자 팬이라고요. 또 센TV의 광팬이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6058님의 종목입니다. 성윤광전투자를 8,430원에 20% 정도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강지석 과장님 봐주십시오. 네, 성윤광전투자 약간 발음이 힘드네요. 네, 성윤광전투자의 종목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상승폭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코스닥 자체가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성윤광전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보통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망설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숫자들이 진짜일까라는 의문점이 가장 많거든요. 예. 네, 중국 원양자원도 그렇고 중국 식품포장이라든가 중국 이름 붙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습니다. 성윤광전투자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 횡보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수를 8,430원에 20%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매수가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하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일단 좀 해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한 8,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쯤 더 시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요 구간대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노리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회사가 포스코와의 태양광전지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성장성은 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라면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줄였다가 밑에서 재매수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10,000원을 뛰어넘는 모습도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성윤광전투자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CJCGV를 봐드릴 텐데요. 6거래일째 하락세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CJCGV 문의하신 분은 27,6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주셨습니다. 3610님의 종목인데요. 박영정 의원님은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가 하락의 이유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그런 실망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기간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점이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이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순매수가 많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CJ CGV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기간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 하락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CJ CGV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가 생활이라든가 CGV 그 영화 관람객 수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약간의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도 전국 몇 군데에 다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를 실적 바닥을 찍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27,600원 정도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면 약간의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약간의 좀 인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 저가가 29,900원이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약 24,000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약 20% 정도 되시고 어느 정도 현금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약 24,0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SK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SK가 오늘 4% 오르죠. 4.2% 상승한 14만 6,500원. 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SK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을 해드리죠. 14만 2천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1년 정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장기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2752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예. 1년 정도라. 장기 투자라는 개념 자체는 제 생각에 10년 정도는 돼야지 장기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1년 정도 흐름이라면은, 솔직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리고 올해 2011년도 이동안 과연 어떤 주가폭의 흐름이 발생을 했을지 저도 장담을 못 드리는데 제가 2011년도에서 1년치 일단 주가를 산정해드린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SK 같은 이제 지주회사의 흐름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 지주사들이 좀 빛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예.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기업이라는 게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서 IT와 자동차가 이끌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지수가 올라간 다음에 자회사의 지분이익이 반영되는 그 지주회사들이 나중에 제일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힘을 발휘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SK가 일단은 금일 그런 흐름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에너지를 일단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SK 같은 경우에는 SK에너지가 지금 정제 마진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 그 코모디티의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정제 마진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년 정도를 보고 가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20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만 원. 예,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자, 이번에 자동차 부품주 또 들어와 있는데요. 한라공조 봐드리겠습니다. 한라공조를 갖고 계신 분은 2634님이시고요. 21,000원에 50%나 비중을 실으셨어요. 대응 전략 알려주십시오. 주가 하락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 상당히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자동차주에 대해 시각에 약간 변화가 있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한라공조뿐만이 아니라 뭐 대표적인 현대모비스 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한라공조도 마찬가지이긴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저희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 상당히 뭐 GM이라든가 도요타 같은 경쟁 업체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누리면서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뭐 GM도 경영 정상화를 찾으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판매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뭐 도요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진해서 많이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 기아차 국내 자동차 업체와 부품업체의 그 시각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약세로는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본연의 경쟁력은 상당히 좀 강하고 있고 올해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 역시 상당히 높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볼 때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저점인 약 18,0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대에 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약 18,000원 정도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하면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굳이 크게 염려는 하지 마시고 약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 박양주 선인연구원님 그리고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라는 증권 전문가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시황 분석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종목 분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투개미님께서도 오늘 3시 반까지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하고요. 또 검투사님은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